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으신 테슬라 전문가이신 강정수 덕호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테슬라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또 네네네.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가 모델 나오면 굉장히 또 네.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가 모델 개발 안 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네. 파문이 크네요. 아주 크죠. 그러니까 3월 26일 날 로이터가 이제 특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한 3명 정도하고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나름 근거가 있어요. 테슬라가 저가 차량을 그러니까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는 큰 실수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당일날 네. X에서 이제 과거의 트위터죠. 이 로이터 is lying, 거짓말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again, 또 그래서 가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로이터가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바로 또 당일날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로보택시. 사실은 저가 모델의 이 논쟁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일론 머스크 전기가 아이작슨이 쓴 전기가 나왔었죠. 네네네. 거기 전기를 자세히 보면은 저도 기억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꾸 저가 모델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를 하는데. 이유는 저가 모델을 생산할 때쯤 되면 우리가 FSD 자율주행 기술을 대단히 로보택시 수준으로 만들 건데 세상에 로보택시가 풀리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소유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거다. 그래서 자기는 저가 모델 만들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설득하니까 뭐 설득은 되고 저가 모델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2020년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이미 테슬라는 저가 모델 생산을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무려 일론 머스크가 거부권을 행사해 와요, 계속. 근데 이제 그 홀츠만이라고 해서 그 테슬라의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 임원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십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인 수석 책임자가 몰래 디자인을 해요. 몰래 디자인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몰래요? 네, 일론 머스크 몰래 그림자 프로젝트라고 해서 잠깐만요, 네. 박사님.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가 모델이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그동안 비싸게 해왔는데 저가 모델 얼마 정도의 차이인지 그리고 네네. 비아디나 중국 업체들하고는 그러면 어떤 경쟁 구도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설명해 지금 주시죠. 사실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전 세계 시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델 3하고 모델 Y는 5만 달러가 넘는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각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인 거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할부 금융을 해야 돼. 많은 게 사람들이 할부를 하는데 할부로 내야 되는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의 저가 차량의 공세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써왔고 이 인하하는 것에서 한계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3원계 배터리를 쓰다가 중국의 LFP 배터리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이걸로 바꾸면서 가격을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췄는데 그래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방에서도 7,500달러를 맥스로 할인을 받고 주정부도 또 7,500달러를 주거든요. 그래서 15,000달러를 보조금을 주는 네, 거예요. 보조금을 한 대당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크게 저렴하게 내려 2천만 원 가까이 싸지는 네, 거죠. 2천만 원 가까이 싸줘도 이것이 대중화되는 건 되게 어렵다. 특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1위가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이고 2위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3위 시장이 지금 유럽 시장인데 특히 중국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저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여행 가보시거나 이탈리아 여행 가보시면 정말 차들이 작다라는 거 네, 맞아요. 예, 느끼실 거고 싼 차 타고 다니죠. 네, 저렴한 차를 타고 다니죠. 독일은 조금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독일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작은 차들이 많이 더 달립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인도까지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가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9년, 2020년 테슬라 임원진들이 되게 밀도 있게 이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차량이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은 2022년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겠다. 그것을 공식적인 이름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것을 내부에서는 레드우드라고 부른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양산에 대한 준비가 작년 말에 또 로이터에서 특종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할 우리가 말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한테 테슬라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언제까지 48V로 된 이런 부품을 이 정도 수량을 납품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서 편지가 이메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에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저가 모델을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저가 모델은 단순히 싼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모든 기술의 총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술의 총하고 가장 즉 모델 3나 모델 Y나 사이버 트랙보다 더욱더 기술적으로는 압도한 기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4680 배터리가 쓰인다든지 뭐 48V 아키텍처가 쓰인다든지 여러 가지 테슬라의 기술이 나오고 이 만드는 거에는 기가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는 기계로 제작할 거기 때문에 경쟁 업체는 이건 못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3년 1월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국차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비아디의 성장세가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그 공급량을 늘려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아디의 C거리라는 모델은 여러분 $10,000입니다. $10,000짜리 전기차. 네. $10,000 전기차를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30만 대가 넘게 생산이 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올해부터 시작을 곧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럽 시장 공략을. 이미 유럽 시장에 작년에 비아디가 많이 팔았는데 이 $10,000짜리 차량이니까 차가 작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좋고 다들 평가가 지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과 뭐 브라질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들을 쓸어버리면 사실 감당이 안 될 수준이고 여러분 한국에도 한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모닝 좀 비싼 옵션 사실 돈으로 전기차 좋은 거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 없이도. 근데 그러면 느끼시죠?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는지. 차 크기는 예를 들면 좀 아반떼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은 모닝 가격이에요. 그것도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시장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언론이나 투자자들은 저가 차량 빨리 출시해라. 한국 전기차도 그런 정도 가격으로는 못 출시하죠. 출시 못하죠. 물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전기차가 2024년 1분기 때 1, 2월 3일 때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2등했습니다. 그러니까 GM하고 포드를 꺾었거든요. 대단히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의 미국 총괄 대표는 우리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다른 나라를 생각해서 현대차도 저가 모델을 만들겠다. 근데 만들어도 테슬라 수준의 $25,000인 거예요. 이 $10,000는 아니거든요. 테슬라도 $25,000 수준에 내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고 뭐 어느 회사가 내놔도 중국 수준은 뭐 근데 테슬라는 여기에서 가격을 더 낮출 수는 있어요.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냐면 $25,000 차량을 내면서도 우리는 두 자리 숫자의 프라핏 마진, 순이익률을 내겠다. 순이익률이 11%, 12%. 여러분 모닝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아가 직접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단가를 못 맞춰서 외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 마크만 붙이는 거죠. 이런 데서 수익률 여러분 5%, 6% 넘기기 어려워요. 근데 테슬라가 아반떼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가 $25,000를 만들면서 우리가 두 자리 숫자의 순이익률, 그러니까 넷 인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즉 이 판매 가격에다가 생산 비용을 뺀 것만이 아니라 운영 비용이라든지 R&D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다 뺀 흔히 말하는 프라핏 마진 순이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라는 건 대단히 높은 이익률이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그건 뭐냐면 이 이익률을 좀 깎아내면 충분히 가격 할인은 가능한 거죠. 만약에 중국하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충분히 $20,000 선에도 가격이 가능해진 거고 여기에 보조금을 받아버리면 충분히 $15,000 정도까지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보조금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되겠네요. 근데 $10,000도 보조금을 받겠죠? 뭐 이러한 부분.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대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시작한 게 뭐냐면 분명히 중국에서도 여러분 중국도 이제 자동차를 사면은 작년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 소비자 보조금에서 생산자 보조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생산하면 전기차를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인하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근데 유럽에서 볼 때는 부당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럽은 생산 보조금을 안 주고 소비자 보조금을 여전히 주고 있는데 그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보조금 받는 차가 와가지고 소비자 보조금까지 받아보면 두 번 보조금을 받는 꼴이잖아요. 이거는 프랑스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스텔란티스에서 이 푸조라든지 피아트 같은 경우 이
푸자라든지 시트로행을 지금 저가형 전기차를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르노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중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기업은. 근데 여기는 생산 보조금이 안 들어가서 가격이 15,000에서 2만 달러인데 역차별이네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얘기를 걸었던 것이 이제 과잉 생산, 오버 캐파시티 이건 문제다. 너네 너무 대량 생산으로 그때 걸었던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터리, 하나는 태양광, 판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차다. 이거 너무 전 세계에 수량으로 규모의 경제로 다량하면 세계 자동차 시장도 붕괴될 수 있다. 네네네. 이건 일론 머스크도 1월 달에 얘기했거든요.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지금 어떠한 제약 없이 미국 정부가의 제약 없이 유럽 정부의 제약 없이 풀려버리면 테슬라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견뎌내는데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 망한다. 아, 그러네요. 영어로 표현을 디몰리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몰락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하고의 경쟁이 있어도 압도적이니까요. 그러면은 테슬라 얘기로 말씀하셔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저가 모델로 가서 경쟁하려고 해도 로이터 통신 보도는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도 몰래 디자이너가 그래도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래서 있었다는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하죠. 이거 인정을 하자. 하고. 인정을 해서 하는 이거 방향으로 간 해서 거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했고 2025년 하반기에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올해 내로는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일 거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벌써 3년 전에 보여주고 네네네. 3년 만에 생산을 들어간 거니까 2025년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것은 올해 정도의 하반기 정도에는 대중들에게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보여주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많은 보신 분들 주식에 관심이 네네네. 많으실 테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너무 늦다라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왜 중국이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 몰랐고 테슬라도 중국이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는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 저가용 차량을 연 700만 대에서 10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대량으로 이걸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나 기아차도 사실은 테슬라의 저가 모델에 경계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나오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지금 이게 경쟁이 안 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가격대면 일본 자동차나 현대자동차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절대 전기차에서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이 긴장하는 것이 테슬라의 25,0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인데 여기에 중국 자동차가 더 가격이 낮아버리니까 구도가 참 애매해진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를 아예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혀버리는 거죠. 그거는 저가형 모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어떤 그러니까 거죠?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같은 플랫폼을 쓰고 동일한 자동차가 여기서 나오는데 로봇 택시는 쉽게 해서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 가스 페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완전 자동, 완전 자율주행인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데 어떤 차는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과 가스 페달이 있고 속도 페달이 있고 어떤 차에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이거 속력 페달도 없는 거죠. 전기차이면서 완전 자율주행 차. 차를 그게 로봇택시라고 할 수 있죠. 로봇택시라는 것은 테슬라가 운영하면서 진짜로 택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택시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웨이모가 물론 이제 크루즈 나갔지만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로봇택시. 그래서 이러한 그거를 우리는 경쟁 삼아서 같이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럼 거거든요. 그거는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아예 택시 사업자가 되는 거죠. 하겠다. 네. 제일 경계하고 떨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거에는 사회적 저항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것이 풀리게 되면 택시 업계들 타다에도 흥분했는데 왜냐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택시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차값은 비싸겠지만 기사가 없으면 어쨌든 인건비, 운영비가 안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가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충전하고 인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맞아요. 되고 휴식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충전소 가서 충전하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되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충전소 가면 충전 캡이 열리고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우버의 택시의 가격 대비 50%의 비용이에요. 전체 운영 비용이 계산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계산한 건 50%. 우버는 지금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그렇죠. 택시고. 그러면 우버도 기사들이 날아가는 거고 택시 운전사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 건가요, 로봇 택시가? 그러니까 이 로봇 택시를 지금 8월 8일 날 지금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8월 8일 날 얘기했는데 공개하겠다.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 미국 전역 도시에다 다 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라든지 지금 그
웨이모, 즉 구글의 웨이모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경쟁적으로 조금씩 시작을 할 거지 전면적으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당장 뉴욕 시내에는 못 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택시 해서 기사들 또 센데. 양도 대량으로 풀지는 네.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네, 되면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이 되게 거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들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시범 운영을 하면서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거고 왜냐하면 처음에 고객들도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저거 핸들도 없는데 타야 돼? 그렇죠. 탔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근데 웨이모도 조금씩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지금 상용을 했어요. 상업용 운행을 하고 있는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은 무료로 운영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타니까 네네. 무료로 운행을 하다가 네. 지금 상용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객 수는 좀 줄고 있지만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냐면 원격 조정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네.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중앙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네. 아, 근데 이제 원격 크루즈 조정이 이제 가능하구나. GM의 크루즈가 했다가 사업에서 철수한 이유는 원격 조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 한 명당 원격 조정자가 1.6명씩 있었어요. 그럼 사실상 운전사가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격 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자율주행 아니다. 이것이 이제 네. 크루즈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사고도 나고 네, 이 철수를 했죠 사업에. 네. 그래서 이제 크루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재시작하더라도 이제는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네,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크루즈는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테슬라의 지금 FSD 그 로봇 택시를 할 정도의 기술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영어로 FSD 버전 V10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 나가서 검색하지 마시고 이거 다 네, 보고 이거 나서 보시고요. 그러면요,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정말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영상이 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네, 테스트 해보고 있는 만족도 거예요. 하고 있죠. 아.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3월 말에 전 직원에게 메일을 씁니다. 메일을 쓰는데 앞으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할 때는 강제적으로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맨단토리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은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차를 인도해 주면서 FSD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라. 아, 그리고 전 미국에서의 북미 구매자들에게 한 달간 무료 사용권을 줬어요. 아, 그러니까 새로 구매한 사람이건 과거에 구매한 사람이건 무료 사용권을 주면서 원래 지금 199달러 3년 약정이거든요. 또는 12,000달러를 일시불로 내야 돼요. 근데 190달러를 내는 사람을 지금까지 통계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독해서 사용하는 자율주행 기능인 거죠. 네, 한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네네네. 없고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서만. 한국에 있는 것은 오토파일럿인 거고 네네. 오토파일럿은 FSD가 아니고요. 아. 자율주행이 아니라 오토크루즈라고 해서 요즘 모든 신차들에게 네네네네. 대부분 있는 거고요. 오토파일럿은 아니고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인데 이것이 월 199달러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통계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몇 명이 쓰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감이 좀 없었다라는 거 표현인데 버전 12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해주게 하고 모든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FSD를 샀던 안 샀던 한번 테스트하게 해주고 이거를 지금 판매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는 FSD에 대한 대단한 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전문가들도 평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율주행의 챗 GPT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만큼 놀라운 순간이에요. 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처음 나오면서 지금 AI 폭풍이 불고 있는 거고 네네네.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율주행에서의 FSD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챗GPT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그걸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강제 종료할 수 있죠. 자율운전을 하다가 FSD다가 사람들이 불안하면 강제 종료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수백 군데에서 버전별로 해서 언제쯤 강제 종료를 몇 번 했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른 데는 대단히 많이 했는데 버전 12가 지금 0이에요. 0. 아, 그러면 네. 불안해지는 순간이 아직은 없었다. 네, 아직은 그래요? 없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몇백 곳을 찍어서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언제쯤 끊느냐? 그러니까 보통 버전 11까지는 200km 정도 달린다면은 시내에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네네네. FSD를 끄는 경향성들이 통계적으로 평균으로 보였어요. 아, 네네. 근데 이게 700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700km면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 주행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되게 안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엔드 투 엔드
AI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쪽은 인간이 코딩했던 인간이 규칙을 줬던 거고 인공지능은 사실 센서 부분에서만 작동을 했던 거고 A라는 상황 보행자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얘가 그때는 기다려 뭐 이런 식의 명령을 주는 거였는데 비디오를 갖다가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서 얘가 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경망이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우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문제다. 학습을 너무나도 많이 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슈퍼컴퓨터 도저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면서 이 비디오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에 전기값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한꺼번에 공급이 안 돼서 학습량을 줄여야 되는 사태가 여러 번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기만 있으면 학습 다 시킬 수 있고 이 전 세계에서 오는 여기에서 학습은 전 세계에서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 오는 비디오 이 카메라에서 오는 걸 다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운전이 인간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저도 몇 군데 영상을 한 서너 개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요. 왜 가질 않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옆에 보행자 2명하고 개 1마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멀리부터 인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은 답답해서 야, 너 왜 안 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 FSD 버전 12 정도면 그 정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정도면 로보택시에 장착해서 바로 사용을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또 8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네. 8월까지 시간이 있고 도조 슈퍼컴퓨터가 올해 10월에 완성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로보택시로도 데이터를 또 모여서 또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10월에 완성이 되니까 그 전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미 대단히 놀라운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 이쯤 되면은 그리고 8월 달에 분명히 일론 머스크 스타일상 한 달 연장할 수도 있고요. 2달 연장할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여러분 잘 안 지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키지만 이렇게 날짜 약속은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AI 컴퍼니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AI 기업이라 보지 않고 자동차 회사로 카 컴퍼니, 자동차 컴퍼니가 네. 있고 물론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아니다. 30-40%는 우리도 AI 기능을 평가를 해준다. 우리 개인이 여러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30에서 40%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에 따라서 주식의 주가의 반도가 많이 변하거든요.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물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죠. 50%가 넘으니까요.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갖다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차량 파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네. 로보택시에서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는 로보택시만 하더라도 저는 FSD는 할 거라고 봐요. 기존 차량이라든지 저가형 차량도 동시에 투트랙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은 저가형 차량이 안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저가형 차량도 만든다는 뜻이고 만든다는 거네. 그리고 로보택시도 공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투트랙을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가 차량은 어차피 2025년부터 나오는 거니까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차량 판매된 거에서 FSD 구독자가 늘어나는 수치. 만약에 그걸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한다. 그거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좋아진다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9달러를 받지만 여러분 소프트웨어의 수익률은 대단히 높잖아요. 그렇죠. 보통 80% 90%돼.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한계 비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 더 해준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순이익률, 프라핏 마진이라고 하는 순이익률이 주는 기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한 대 팔아서 보통 만 달러 정도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 199달러에서 2,000달러씩 3년 약정이니까 거의 이게 $10,000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3년 지나면 한 대당 프라핏 마진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카 컴퍼니로 볼 때도 AI가 결합되면 테슬라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라면 중국에서 허가가 되거나 유럽에서도 허가가 돼요. 왜냐하면 허가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유럽연합이든 중국 시장 둘 중에 하나만 FSD가 같이 허가가 된다면 시장은 대단히 커지는 거고 수익률도 급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 AI 컴퍼니로서의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시점을 8월로 보고 로보택시를 만약에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그 근처에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는 순간에 예컨대 테슬라가 이 정도면 AI 컴퍼니로 이제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인정을 해주면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폭등하죠.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8월 8일을 막 3개월 연장을 한다거나. 그럼 이제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 AI 기업이고 우리 지금 배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몇 년이면 될 거야 해서 8월 8일로 날짜를 박아버린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배팅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약속 못 지키면요 주가 떨어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FSD와 로보택시에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테슬라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고 AI 기업이기도 하고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로봇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축에서 기업의 펀더멘털, 기업의 평가가 올라가야 안전하게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 기업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만약에 중간에 대형 사고가 난다든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테슬라 주가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투자하지 말라, 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험성도 증가하고 가능성도 증가하니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꼭 뉴스에 나오잖아. 그 일반 교통사고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그리고 차이가 여러분도 있어서. 보셔야 될 것이 제가 테슬라는 광고를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사실 언론과의 광고가 필요한 것이 언론과의 관계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지금 자율주행 AI 기업으로 전환했어. 로보택시 8월 8일이야. 그러면 언론들이 얼마나 지켜보겠어요. 테슬라를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경쟁 기업들 GM이나 포드나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벤츠 얼마나 이걸 노려보겠어요. 그렇죠. 테슬라를 눌러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고 테슬라의 성장을 지연시켜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광고 얼마나 많이 해요. 언론사하고 관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통 기업들에게 볼 때는 시당국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테슬라 허가해 주지 마. 로보택시 좀 샌프란시스코 그거 너네가 좀 더 꼼꼼하게 조사한 다음에 허가해 줘. 뭐 이런 식의 압력을 이을 개연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아킬레스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사실은 혼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만 일론 머스크 스타일인데 지금 사실은 조금 무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축이 있어서 같이 성장하고 있어. 우린 정말 짱짱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AI에 거의 올인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 올인해 너? 그럼 저거만 저 판만 망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에게도 테슬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또 X에서 사실은 정적인 발언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정치인들에게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발언을 할수록 지지자들도 늘어나지만 반대자도 같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반대자 입장에서는 그럼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것은 말싸움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테슬라를 망치면 되겠네. 그러려면은 로보택시를 안 타면 되겠네. 타도 뭐 이걸 좀 극대화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지연시키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상상을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네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하고 각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이 부분 다음번에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오늘 아까 총선 얘기도 한참 했는데요, 이정환 대표하고 이게 경제가 정치고 또 기업 경영도 정치네요. 상당 부분 정치와 제도가 지금 테슬라 그렇죠. 주가도 이렇게 실적도 좌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보택시 발표라는 8월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방송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